오징어 게임이 미국 에미상을 6개나 휩쓸었을 때 다들 이렇게 생각했어요. 한국계 미국인들이 열심히 밀어줘서 그런 거 아니냐고. 근데 미국 워싱턴 포스트가 취재해보니까 진짜 주역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바로 미국의 흑인 여성들이었어요. 한국이랑 딱히 접점도 없어 보이는 이 사람들이 왜 K드라마에 이렇게까지 빠진 걸까요? 오늘 이유도감, 그 진짜 이유를 파헤쳐 볼게요. 오징어 게임이 비영어권 작품 최초로 에미상 6관왕을 차지했을 때 이건 단순한 시상식 뉴스가 아니었어요. 미국 대중문화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무대에서 자막을 읽어야 하는 외국어 드라마가 정상에 오른 거니까요. 뉴스마다 이 성과를 크게 다뤘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궁금해했어요. 대체 누가 이렇게까지 K드라마를 밀어준 걸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답은 한국계 미국인들이었어요. 같은 문화권 사람이니까 문화적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응원했을 거라는 짐작이었죠. 누구나 할 법한 자연스러운 추측이었어요. 근데 실제로 데이터를 들여다본 워싱턴 포스트의 분석은 이 짐작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줬어요. 시청자 통계와 팬덤의 흐름을 추적해보니 예상과는 다른 얼굴들이 계속 등장했던 거예요. 사실 미국은 K드라마 시장에서 오랫동안 변방 취급을 받던 곳이었어요.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한류가 단단히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거리마다 한국 스타들의 광고판이 걸리고 한국 드라마 대사가 유행어가 될 정도였죠. 근데 미국은 상대적으로 반응이 뜨뜻미지근했어요. 언어 장벽도 있었고 자막을 읽으면서 드라마를 본다는 것 자체가 미국 대중에게는 낯선 습관이었거든요. 할리우드 콘텐츠에 익숙한 시장이었으니 외국어 드라마가 파고들 틈이 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조용한 시장 안에서 아무도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흐름이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어요. 바로 흑인 여성들 사이에서의 입소문이었어요.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 흐름은 몇 년에 걸쳐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커지고 있었어요. 워싱턴 포스트는 이 흐름을 추적하면서 미국 내 K드라마 흥행의 숨은 주역으로 흑인 여성들을 지목해요. 친구가 친구에게 추천하고 그 친구가 또 다른 친구에게 링크를 보내주는 식으로 입소문이 조용히 퍼져나갔던 거예요. 거창한 마케팅이나 광고 없이 순전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로 퍼진 흐름이었어요. 넷플릭스 알고리즘도 이 흐름을 감지하면서 점점 더 많은 흑인 여성 시청자들에게 K드라마를 추천하기 시작했어요. 한 명이 한 작품을 좋아하면 알고리즘이 비슷한 다음 작품을 계속 던져주고 그렇게 팬층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거예요. 이렇게 쌓인 팬층이 나중에 오징어 게임이 터졌을 때 폭발적인 확산의 기반이 된 거예요. 이미 K드라마에 익숙한 사람들이 대규모로 존재했기 때문에 새로운 화제작이 나왔을 때 훨씬 빠르게 퍼질 수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대체 K드라마의 어떤 점에 그렇게 끌렸던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가족을 대하는 방식이었어요. 어른을 공경하고 가족끼리 끈끈하게 얽혀있는 모습. 명절이면 온 가족이 모이고 갈등이 생겨도 결국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뭉치는 서사.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나눠 먹는 장면 하나에도 관계의 무게가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방식. 이게 자신들이 자라온 문화적 정서랑 비슷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미국 주류 드라마에서는 좀처럼 이런 결의 가족 서사를 진하게 다루지 않거든요. 개인주의적인 서사가 중심인 경우가 많다 보니 가족이 이렇게까지 이야기의 중심에 서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드물었던 거예요. 그래서 K드라마 속 가족 이야기가 낯설지 않고 오히려 익숙하고 편안하게 다가온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연애 이야기가 진행되는 방식이었어요. K드라마는 스킨십이나 관계 진전을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감정을 쌓아가는 방식이 많아요. 열 몇 부작이 넘도록 손 한 번 제대로 못 잡다가 그 후반부에나 겨우 첫 키스 장면이 나오는 경우도 흔해요. 우산 하나를 같이 쓰는 장면, 손끝이 살짝 스치는 장면 하나에도 시청자들이 몇 화씩 설렘을 느끼는 구조인 거예요. 근데 이게 현실에서 지친 흑인 여성들한테는 오히려 위안이 됐어요. 미국에서 다가오는 남자들이 불순한 의도부터 앞세우는 경우가 많다고 느꼈던 시청자들한테는 이런 담백한 전개가 신선하고 설레는 경험이었던 거예요. 마음 졸이며 다음 화를 기다리는 그 감정 자체가 오랜만에 느껴보는 순수한 설렘이었다는 반응도 많았어요. 세 번째 이유는 좀 더 깊은 데 있었어요. 바로 현실 도피와 위안이에요. 미국 전역에서 인종 관련 갈등 뉴스가 쏟아지던 시기, 많은 흑인 여성들이 K드라마에서 마음의 쉴 곳을 찾았어요. 뉴스를 켤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던 시절, K드라마는 잠시나마 그 무게를 내려놓을 수 있는 공간이 되어준 거예요. 한 시청자는 자기 아들이 학교에서 인종차별적인 모욕을 당했을 때 K드라마 속 한 장면에서 위안을 얻었다고 해요. 가해 학생 부모가 직접 피해 학생 집을 찾아가 무릎 꿇고 사과하는 장면이었는데요. 현실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이런 진심 어린 사과와 책임지는 모습이 일종의 대리만족을 줬다는 거예요. 드라마 속 세상에서만큼은 잘못한 사람이 제대로 고개를 숙이는 걸 볼 수 있었던 거죠.
현실에서 채워지지 않던 어떤 감정이 화면 속에서나마 해소되는 경험이었던 셈이에요. 이 흐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실제 사례가 있어요. 애리조나에 사는 치매인 루이스라는 여성인데요. 친구 추천으로 사랑의 불시착을 보기 시작했다가 완전히 K-드라마에 빠져버려요. 특히 인종적으로 힘든 뉴스가 계속되던 시기, 이 드라마가 그녀에게는 일종의 탈출구가 됐다고 해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는 시간이 어느새 K-드라마를 보는 시간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본 작품이 무려 175편. 본 작품 목록을 따로 정리해서 관리할 정도로 진심이었어요. 한국 음식을 직접 요리해보고 한국어 공부까지 시작했고요. 지금은 한국 여행까지 계획하고 있다고 해요. 한편의 드라마가 이렇게 한 사람의 일상을 통째로 바꿔놓은 거예요. 이런 흐름을 넷플릭스를 비롯한 콘텐츠 업계도 놓치지 않았어요. K-드라마를 미국 시장에 소개하는 방식과 마케팅도 이 팬층을 염두에 두고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한때 변방 취급받던 미국 시장이 지금은 K-드라마의 중요한 성장 축 중 하나로 떠오른 거예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에서 K-드라마의 다음 성장 동력이 만들어지고 있는 셈이에요. K-드라마가 미국에서 이만큼 흥행한 데는 예상 밖의 주인공들이 있었어요.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정서, 서두르지 않는 로맨스, 그리고 현실에서 지친 마음을 달래주는 위안. 이 세 가지가 맞아떨어지면서 미국 흑인 여성들이 K-드라마의 가장 든든한 팬층으로 자리 잡은 거예요. 여러분은 이렇게 예상 밖의 사람들이 한국 콘텐츠를 좋아하게 된 다른 사례, 또 뭐가 떠오르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도 세상의 이유를 하나 알아봤어요. 이유도감이었습니다.